안녕하세요. 창조와 치유의 숲의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가족 세우기 안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책과 가족 세우기 정기 워크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관계의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 구성원이 출생 순서에 따라 서열에 맞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귀속감과 연결감을 가질 때 가족 공동체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대인관계도 많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연결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집단 속에서 항상 동떨어져서 혼자인 것 같거나 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고등학생 이후로 항상 왕따가 된 기분에 좀 많이 휩싸여서 살았는데요. 친구들 사이에 섞이지를 못하고 겉으로만 돌아서 너무 외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가족 세우기를 공부한 후 알아차린 것은 제 마음속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제 근원인 부모님에 대한 상의 일원이 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매우 컸던 것이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높아서 신경계는 늘 얼어붙어 있고, 그래서 친구들과 대등한 관계로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패턴은 일반적인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남녀 관계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모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좋은 부모님을 배우자나 연인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대등한 남녀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패턴이 돈이나 일,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족 세우기 현장에서 우리는 늘 볼 수가 있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방영된 마더 쇼크를 보면요. 모성의 대물림과 자녀 양육의 상관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방송에 나온 엄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온 상처를 이야기하는데요. 폭력 가정에서 맞으면서 자란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를 나가 맞은 것처럼 똑같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엄마들의 고통은 아이를 키우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또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아기는 정말 예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기 전으로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기 전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이가 없었을 때 잘 지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여성분이 정신이 건강한 분이라 그랬던 걸까요? 네. 대부분 어릴 적 상처가 잠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묻혀있던 내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물림 트라우마는 부모가 된 이후에 더욱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해, 잘못됐어.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부모를 판단 평가하면서 연결감이 끊어지면 밖에서 이상적인 좋은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 30대를 한 명상단체에서 보냈는데요. 그 단체의 스승을 신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어요. 거의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그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면서도 한 15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는데요. 가족 세우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스승한테 이상적인 좋은 아버지를 투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 우리 아버지는 술 드시면 가족을 두들겨 패고 막 쌍욕을 퍼붓고 그 무식하게 행동을 하는데 스승이라는 분은 인물도 너무 훤하고 능력이 출중하니까 전지전능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예. 사이비 종교나 어떤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빠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애정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인이나 배우자, 친구, 직장 선배들한테 그 좋은 부모님을 투사하면서 집착하고 그러다 결국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나 집착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과의 관계 패턴이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속이란 말이 있는데요. 대신, 죄나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충성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어떤 자녀는 제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합니다. 이런 자세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부모는 자녀를 대리 배우자로 만듭니다.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자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모 편에 서게 되는데요. 주로 남자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제 폭력을 휘두르면 이제 아버지를 제외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빠는 나쁜 놈이 되고 엄마 편에 섭니다. 예. 이런 아들은 결혼을 해서도요, 그 시어머니의 남자로 계속 있게 되는데요. 아내의 남자 자리에 서지 못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부부 갈등이 심할 때 자녀는 아프거나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을 저지르는 등 부부의 갈등 방향을 자녀 자신에게로 돌려버려서 속죄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는 자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결속하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녀는 암묵적인 중개 역할을 통해서 부모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귀속되고자 하는 집단 양심 때문입니다. 가족 세우기는 다른 심리치료와는 아주 특별한 세우기 언어가 있는데요. 세우기 언어를 소리내어 따라하면 몸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관계 서열에 얽힘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저항감이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세우기 언어는 관계의 뿌리를 회복하고 내면의 얽힘을 풀어주는데요. 그리고 부모와 조상님에게서 넘겨받은 그 부차적 느낌을 사랑으로 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에는 고유의 진동값이 있는데 세우기 언어의 진동값은 매우 깊고 높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부모님을 향한 세우기 언어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세우기 언어를 하실 때는 자신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가슴이 뭉클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분노나 저항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당신께서 그리 사셨기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르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다르게 살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이제 당신은 저에게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에게서 오는 힘으로 저는 어떤 것을 합니다. 자, 부모님을 향한 세우기 언어를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부모님 중 누가 더 크게 느껴지나요? 부모님의 삶에 있는 그대로 동의할 수 있나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알아차리고 흘려보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오른편에 안경 끼신 분이 자신의 가슴 속에 별이 있는데 상대편 A를 보면서 A가 별을 가지고 있군 이렇게 말하죠. 이런 행동을 투사라고 하는데요. 버트 헬링거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나 대신 죽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의식 상태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키우면 그 에너지를 자녀가 고스란히 받아서 부모의 상상대로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운명이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랑의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자녀를 향한 세우기 언어를 한번 해볼까요? 부모가 자녀의 등 뒤에서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는 뒷심을 받아서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 중 한 자녀만 상상해 보시고요. 자녀가 없는 분이라면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우리들의 기쁨이란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옳다. 네 도움 필요 없다. 충분하다. 네가 나를 떠나 너의 삶으로 가면 내 마음이 기쁘겠다. 자, 어떠신가요?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이 올라오시나요? 반대로 자녀를 내가 조종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냅니다. 오늘은 가족 세우기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사랑의 질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